자, 2018년 3월 4일 시행된 제1회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공학의 1번. 다음 중에서 연료 연소 시에 최대 탄산가스 농도 CO2 맥시멈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탄소, 연료의 역청탄, 코크스로 가스. 그래서 연료 연소할 때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탄소죠. 왜? 우리가 연료 연소는 대부분 다 뭐예요? 탄화수소 계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소가 가장 높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연소 배기가스 중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기체는 뭐냐? O2, N2, CO2, SO2.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질소죠. 질소 화합물. 그래서 질소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되겠고요. 3번. 프로판가스 1kg을 연소시킬 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몇 미터 세제곱이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판가스 같으면은 C3H8이죠. A 플러스 5배 O2는 3CO2 플러스 4배의 H2O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런 공기량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가 1kg 할 때 몇 SM 세제곱이냐 그렇습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 분자량이 얼마예요? 44kg입니다. 그때 최적으로 kg일 때 최적으로 나타내려면 얼마예요? 5 곱하기 22.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1일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비수어 주면 되죠. 44 대 5 곱하기 20.4는 1일 때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산소량이 되는 거죠. 그죠? 산소량. 그러면 산소량 계산하시오. 이론 산소량 계산하시오. 그러면 O2량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44 대 5 곱하기 20.4는 1 대 X다. 그러니까 44분의 5 곱하기 22.4. 이러면은 산소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산소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기량 계산하니까 A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얼마예요? 0.21%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21.4. 이렇게 계산하면은 12.12. 이렇게 계산하겠다. 따라서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불꽃 연소에 대한 설명가 틀린 것은 뭐냐? 연소 속도가 느리다. 연쇄 반응을 수반한다. 연소 3연체의 연소이다. 가솔린의 연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에는 컨버스션 연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꽃 연소하고 장렬 연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 연소라는 것은 기체 상태에서의 연소입니다. 그리고 장렬 연소라는 것은 응축 상태에서의 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체가 불꽃 연소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런 것들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소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폭발. 이러한 것들을 폭발 자체가 또 초음속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폭괭이 되는 거죠. 그죠? 폭괭이 되는 것이다. 자, 이때 우리가 불꽃 연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대기용 오염물 제거 방법 중에서 분진의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습식세정법, 원심분리법, 촉매산화법, 중력침전법. 그래서 분진 제거할 때는 습식과 건식이 있죠.
습식은 세정탑이라든지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것들. 그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는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이 있다. 3번 답이 되겠고요. 6번 탄산가스 최대량 CO2 맥시멈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맞는 것은 무엇으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킨다고 할 때에 연소가스 중에 탄산가스량을 이론 건연소가스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 이론 공기량이죠. 그죠? 이론 공기량.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 자체는 이론 건연소가스량 분의 연소가스 중에 탄산가스량이다. 4번 답이 되어 있고요. 전압은 분압이 합과 같다. 돌턴의 법칙이죠. 돌턴의 법칙. 그래서 3번 답이 되어 있고요. 8번 N2와 O2의 가스 용수는 각각 30.16, 26.49다. N2가 70%, N2와 O2의 혼합가스의 가스 용수는 몇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그램 K냐 그렇습니다. 가스 정수에서 30.26이 N2라고 했습니다. 자, N2 같으면은 70% 그러니까 30.26에다가 30.26 곱하기 70%니까 0.7 되겠고. 그 다음에 26.49가 되겠네. 그죠? O2가.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0.3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것들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면 29.169가 나옵니다. 29.12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그램. 따라서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9번 연소에 관한 용어 단위 및 수식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뭐냐? 화격자 연소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H다. 공기비는 화격자 연소를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H죠. 1제곱미터당 그렇죠. 시간당 얼마만큼 연소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H다. 1번은 맞고요. 2번 공기비는 뭐예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죠. 뒤바뀌었네. 그죠? 3번 이론 공기량, 이론 연소 가스량은 노르말 루베 퍼 노르말 루베다.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노르말 루베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틀렸고요. 고체 연료의 저희 발량은 HL은 HH 마이너스 600에 9H 플러스 W.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따라서 답은 1번 맞는 것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고체 연료의 공업 분석에서 고정탄소는 100에서 수분, 회분, 휘발분 다 더해서 빼면 되죠. 4번 답이 되겠고요. 기체연료 연소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은 확산과 예혼합이 있다. 그죠? 확산과 예혼합. 4번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연소 관리에 있어서 연소 배기가스를 분석하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뭐냐? 공기비 계산, 논외압 조절, 연소 열량 계산, 매연 농도 산출. 공기비 계산이겠습니다. 그죠? 연소 배기가스 분석하는 건 공기비를 계산해 가지고 적정 공기비를 유도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보일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이 되겠고요. 13번 다음 중에 매연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소실 온도가 낮을 때 그리고 연소실 체적이 작을 때 그건 꼭 외워두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그대로 나왔네요. 연소 장치가 불량할 때, 연료의 질이 나쁠 때, 통풍력이 부족할 때.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또 매연 발생하는 거. 공기비가 또 낮을 때. 공기비가 높을 때는 매연 발생 안 합니다. 공기비가 낮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 1번 답이 되겠고요. 14번 고체 연료에 대비하여 액체 연료의 성분 조성비는 액체가 고체보다 발열량이 높죠. 뭐 때문에요? 수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발열량하고 수소 성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H2 함량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는 H2 함량이 크고 그 다음에 O2 함량이 적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연돌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농도를 1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매연의 농도는 몇 %냐. 측정 결과가 농도 4도일 때 우리가 농도가 5도일 때는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도가 4일 때는 0.2씩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4도 그랬는데 농도가 4도 그랬으니까 4도일 때는 0.8이죠. 0.8 곱하기 시간이 얼마예요? 10분 그랬습니다. 그렇죠? 10분은 60분의 10일 시간으로 나왔다. 다 더해주면 됩니다. 농도가 3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0.6이죠.
곱하기 60분 중에서 몇 분의 15분. 농도가 2도다 그러면 0.4 곱하기 얼마요? 60분의 15 플러스 농도가 1도다 그러면 0.2 곱하기 0.2씩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60분의 2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0.45가 나오네요. 그러면 45%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6번. 코크스로 가스를 100노르말루베에 연소한 경우에 수변수 가스량과 건연수 가스량의 차이는 약 몇 노르말루베인가? 다음 코크스로 가스의 조성은 CO2가 3%, CO가 8%, CH4가 30%, C2H4가 4%, H2가 50%및 N2가 5%다. 자, 우리가 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뭐 수변수 가스량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수변수 가스량과 건연수 가스량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CO2, CO, CH4, C2H4, H2, N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CO 같으면은 이건 가연성 가스 아닙니까? 그죠?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러면 CO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분의 1 O2랑 결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CO2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O2. 자, 그 다음에 H2. 거기 나와 있는 H2. H2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O2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H2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메탄이 있습니다. CH4. CH4. 메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CH4 같은 경우는 요 1 플러스 4분의 4니까 2배의 O2는 CO2 플러스 2배의 H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H2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H2가 나오는 거. 요거는 수변수 가스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변수 가스량이 되는 겁니다. H2는. 나머지는 뭐예요? 건연소 가스량에서도 나오고 수변수 가스량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메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요. 자, 에틸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C2H4네, 그죠? 자, C2H4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배의 O2가 되겠죠? 플러스 2배의 CO2 플러스 2배의 H2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수변수 가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건 플러스 습이 다 되는 겁니다. 습에서 가스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건 플러스 습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H2O 들어가 있는 거면 습에서 나오는 거죠. 습연수 가스랑.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연성 가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뭐예요? CO2가 되는 겁니다. 또 N2도 마찬가지예요. N2도 가연성 가스가 아니니까 N2가 그냥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습 플러스 건 플러스 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이런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론 수변수 가스량에서 건연소 가스량을 뺀 차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수변수 가스량에서 건연소 가스량을 뺀 차이. 그럼 다 계산하면은 이런 것들은 더했다가 다시 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건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했다 뺐다 하면 결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만 계산하면 됩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그렇죠? H2하고 2배 H2O,
2배 H2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H2, 요 H2O는 뭐에 의해서? 수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가 몇 %입니까? 거기에 수소가 50%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5 곱하기 여기 숫자가 뭐예요? 1이니까. 자, 메탄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메탄 CH4가 거의 30% 나왔잖아요. 그죠? 0.3이 되겠죠. 0.3 앞에 다른 거 다 빼고 수변수 가스량에서 남는 숫자가 뭐예요? 2가 붙었잖아요. 2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틸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C2H4가 거기 얼마예요? 4% 그랬습니다. 그죠? 0.04가 되겠죠. 0.04 곱하기 얼마의 숫자가? 2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18 이렇게 나오죠. 노르말 루베, 노르말 루베 퍼 노르말 루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1 노르말 루베 1.181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건연수 수변수하고 수변수 가스량하고 건연수 가스량의 차이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00 노르말 루베를 tes을 때는 1.18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118 노르말 루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이런 계산 문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다뤄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두시고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체연료에 수변수 가스랑 건연수 가스랑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의 함유량 자체는 작기 때문에 거의 뭐 제외하다시피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숫자들 과정 자체를 이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눈여겨서 이렇게 봐두시고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7번 석탄을 연소시킬 경우에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약 몇 노르말 루베 퍼 킬로그램이냐. 단 중량비 조성은 C가 86%, H가 4%, O가 8%, S가 2%이다. 우리가 이론 산소량 계산할 때 자, 이론 산소량은 1.867C 플러스 5.6가로 H-8분의 5 플러스 0.7S 이렇게 되죠. 여기다 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1.867 곱하기 C가 얼마예요? 0.86 플러스 5.6가로 H가 얼마입니까? 0.04 마이너스 8분의 0.08 플러스 0.7 곱하기 S 0.02 이렇게 계산하면 1.787 나옵니다. 노르말 루베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답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기체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뭐냐? 수소, 메탄, 벤젠, 프로판. 수소의 폭발 범위는 4에서 75, 메탄은 5에서 15, 벤젠은 1.4에서 7.1, 프로판은 2에서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수소. 수소하고 뭐 아세틸린 같은 이런 것들은 엄청 높죠. 그죠? 수소하고 아세틸린 같은 건 엄청 높은 겁니다. 폭발 범위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1번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세정 집진장치 입자 포집 원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액적에 입자가 충돌해 부착한다. 2번 입자를 핵으로 한 증기 응결에 의하여 응집성을 증가시킨다. 밀입자의 확산에 의하여 액적과의 접촉을 좁게 한다. 배기 습도 감소에 의하여 입자가 서로 응집한다. 세정 집지장치는 습도 감소가 아니고 물을 가지고 접촉을 막 시키기 때문에 습도가 어떻게 되는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습도 증가에 의하여 입자가 서로 응집한다. 4번 틀렸습니다. 20번 액화석유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2번 상온 대기압에서는 액체이다. 가스의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기화 잡률이 커서 냉각재료도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체 상태를 하게 되면 용기 자체가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보관한다? 액체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그죠? 액체 상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액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LPG 통을 바꿔서 이게 이제 열어서 쓸 때 대기압 상태로 나오게 되면 뭐로 바뀐다?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액체 상태로 보관했지만은 그 다음에 상온 대기압에서는 뭐로 바뀐다? 기체 상태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21번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되는 연력학적 법칙은 뭐냐? 보기 열은 그 자신만으로는 저온의 물체로부터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남기지 않고 한 사이클 동안에 개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을 모두 열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은 일은 열로 열은 일로 막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지만은 제2법칙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뭐 제약이 있더라. 그렇죠? 제약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온부에서 열이 고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동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100% 열기관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고 우리는 이러한 연력학 제2법칙은 무엇과 관계 있다? 엔트로피와 관계 있다. 그죠? 엔트로피 나오면 제2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렇죠? 그 다음에 연력학 제3법칙은 뭡니까? 3법칙 같은 경우는 절대 영도 도달 불가. 그 다음에 연력학 제0법칙은 뭐예요? 열평형의 법칙. 뭐의 원리? 온도계의 원리다. 그렇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3번 답이 되어 있고요. 20번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의 설명지에서 옳지 않은 것은 액상, 기상, 고상이 함께 존재하는 점. 이거는 삼중점을 얘기하는 거죠. 트리플 포인트. 1번 틀렸네요. 2번 임계점에서는 액상과 기상을 구분할 수 없다. 임계 압력 이상이 되면 상변화 과정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이 임계점에서의 압력과 온도는 약 22.09MPa 374.14도씨이다. 1번 답이 되겠고요. 23번 온도 30도씨 압력 350kPa에서 비체적 0.449m 세제곱 kg인 이상기체의 기체장수는 몇 kJ/kg K냐? 자, 그렇다면 거기가 P가 350kPa. 그 다음에 V가 0.449. 근데 여기서는 비체적이잖아요. 그죠? 비체적. 단위 중량에 대한 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30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0 플러스 뭐예요? 273. 이러면 이제 K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체상수 R은 얼마냐? 그 PV는 뭐예요? RT입니다. 그죠? 사실은 소문자가 되는 거죠. PV는 뭐예요? GRT고. 요 공식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체상수 구하랬으니까 R은 이렇게 됐으니까 T분의 뭐예요? PV다. T는 303분의 P가 350. 0.449. 이렇게 계산하면은 0.518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그림과 같은 압력 부피선도에서 A에서 C로의 정학 과정 중에서 걔는 50kJ의 열을 받아들이고 이거 계산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마인드로 돌아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자 그대로 초등학교 생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몇 번 강의한 내용 그대로 나온 거 문제 아닙니까? 압력 부피선도에서 50kJ의 열을 받아들인다. 열을 받아들이니까 플러스다 이게. 그래가지고 25kJ의 열을 방출했다. 그러면 이제 25가 남았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75의 열을 받아들였다. 그럼 얼마예요? 100kJ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평형 상태가 되려면 이걸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 겁니다. 100kJ 되는 거죠. 4번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히트펌프 사이클에 대한 성능 계수는 다음 중에 어느 것을 입력일로 나눈 것이냐. 입력분의 고온부의 방출열량. 방출열이 바로 히트펌프가 되는 것이고 저온부 방출열은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네, 냉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교축 스로틀링 과정에서는 외부의 하나의 일을 하지 않고 열교환이 없으며 속도 변화에 거의 없음에 따라서 무언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스로틀링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등 엔탈피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등 엔트로피 과정은 단열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축 과정은 등 엔탈피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이 되어 있고요. 27번 가역적으로 움직이는 열교환이 300도씨 고연으로부터 200kJ의 열을 흡수하여 40도씨 저열원으로 열을 배출하였다. 이때 40도씨 저열원으로 배출한 열량은 몇 킬로줄이냐. 그러니까 저열원으로 배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효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효에너지. 그러니까 무효에너지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공급열에서 유효열을 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Q2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공급열에서 자, 유효열을 뺀 거니까 공급열이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200에서 유효율은 얼마입니까? 1에서 자, 효율이 1에서 효율을 뺀 게 무효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무효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1-t 고분의 t죠. 300 플러스 273. 요게 높은 온도고요. 낮은 온도가 얼마예요? 40 플러스 273. 자, 이렇게 된 거. 요게 뭐예요? 효율입니다. 그렇죠? 요게 효율입니다. 자, 거기서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게 200에서 요거를 뺀 것. 요게 바로 무효 에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9점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kJ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